바닥에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펜이나 동전 같은 거요. 아마 대부분 그냥 무심코 허리를 둥글게 말아서 으차! 하고 좋을 겁니다. 사실 저도 방금 녹음 시작하기 전에 펜을 다 그렇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허리가 거의 뭐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를 거꾸로 읽어왔던 셈이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건 마치 딱딱하게 언 아이스크림을 플라스틱 숟가락의 가장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 허리 부분. 거기로 힘껏 누르다가 뚝 하고 부러뜨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와, 플라스틱 숟가락 허리라니. 비유가 너무 정확해서 갑자기 허리가 시큰한데요?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몸에 숨겨진 최고급 티타늄 경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리는 우아하게 보호하면서 고관절을 사용하는 법, 이른바 몽키 자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보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방금 그 플라스틱 숟가락 비유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명백히 약한 부위를 계속 쓰게 된 걸까요? 매일같이 반복하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허리는 접히는 경첩이 아니라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에요. 아, 기둥. 네. 그런데 우리는 몸을 접어야 할 때 진짜 경첩 대신에 기둥을 잡고 구부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건 현대 생활의 부작용이기도 한데요. 자료에 따르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면서 우리 몸의 진짜 경첩, 그러니까 고관절 주변 근육은 약해지고 뇌는 그 사용법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손쉬운 허리를 대신 접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설계된 기능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 자료에서 이걸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서 전화 고된 데만 쓰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던데 딱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엄청난 잠재력을 그냥 방치해온 셈이죠. 허리가 계속 신호를 보냈을 텐데 말이죠. 네, 뻐근함이나 통증 같은 신호를 계속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잘못된 움직임 때문이라는 걸 연결짓지 못하고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 하고 넘겨버리기 일쑤였던 거죠. 주인님, 거긴 접는 곳이 아니에요 하는 외침을 그냥 무시해온 셈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을 열쇠가 바로 이 자료에 나오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것에서 이 자세를 몽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근데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 이건 뭔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불필요한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 일종의 움직임 재교육이라고 설명합니다. 움직임 재교육. 네, 내 몸의 사용 설명서를 다시 제대로 배우는 과정인 셈이죠. 거기서 이 자세를 원숭이처럼 편안하고 민첩하게 구부린다는 뜻에서 몽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움직임 재교육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그 재교육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의 핵심은 진짜 고관절이 어디인가 이걸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진짜 고관절의 위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띠가 지나가는 곳, 골반 양옆에 툭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고관절이라고 착각하는데 거긴 사실상 허리, 즉 요추의 연장선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수년간 고관절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던 부위가 사실은 허리였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꽤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위치는 어딘가요?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비키니 라인 안쪽 깊숙한 곳. 비키니 라인 안쪽이요? 네. 혹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을 때 닿는 곳. 즉, 다리뼈가 몸통에 꽂혀 있는 그 사타구니 안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심에 가깝고 또 아래쪽에 있죠. 아하, 위치부터가 완전히 달랐군요. 그럼 그 진짜 경첩의 위치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자료에서 말하는 핵심 원칙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구부릴 때 당신의 몸통을 하나의 단일한 유닛으로 생각하세요. 즉, 머리부터 엉덩이 맨 아랫부분까지가 변형되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긴 직사각형 블럭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솔직히 몸통을 하나의 유닛으로 유지하라고 하니까 왠지 좀 삐걱거리는 로봇처럼 움직여야 할 것 같고 어색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정말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맞나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기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 경첩인 고관절이 비로소 자유롭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아, 기둥이 튼튼해야 경첩이 잘 움직이는군요. 맞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경첩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죠. 이건 뭐 바닥에 물건을 줍는 건 물론이고 세면대에서 세수를 할 때, 의자에서 일어설 때, 심지어 자동차 트렁크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꺼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럭에 찌그러지거나 중간 지점인 허리에서 V자 모양으로 꺾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머리가 앞으로 위로 향하게 하면서 고관절과 무릎을 경첩처럼 접으세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보통 물건 주울 땐 고개를 푹 숙여서 바닥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게 아주 흔한 실수죠. 머리를 숙이는 순간 목부터 등까지 이어지는 척추 전체의 정렬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자료에서 말하는 앞으로 위로, forward and up은 목의 힘을 완전히 빼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두면 정수리는 대각선 앞쪽 그리고 위쪽을 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제가 직접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 방향성이 마치 척추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잡아당겨주는 것처럼 척추 전체를 길게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 놀라운 원리를 몸으로 직접 느껴볼 시간입니다. 물론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바닥에 펜 같은 작은 물건을 하나 두시고요. 자료에 나온 5단계 연습을 함께 해보죠. 1단계, 경첩 위치 확인하기. 먼저 양손 검지를 사타구니, 아까 말씀하신 그 비키니 라인 깊숙이 찔러 넣어보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듯 상체를 숙입니다. 이때 허리를 둥들게 말지 않고 방금 배운 대로 몸통을 하나의 유닛으로 유지하면서 고관절만 접으면 오! 진짜 손가락이 살에 꽉 물리는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만약 손가락이 헐겁거나 아무 느낌이 없다면 아마도 허리를 말고 있다는 신호일 겁니다. 손가락이 살에 깊게 파고들면서 꽉 물리는 그 지점,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활성화시킬 진짜 경첩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첩 위치는 찾았는데 제 오랜 습관은 일단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거거든요. 헬스장에서 스쿼트 배우듯이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하네요. 2단계가 그거죠. 맞습니다. 오리 엉덩이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는 움직임에 집중하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대신에 무릎이 발가락 쪽으로 부드럽게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에요. 아, 엉덩이가 아니라 무릎이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수직으로 아주 우아하게 내려갑니다. 고관절은 저절로 접히게 되고요. 다음은 3단계, 머리가 움직임을 이끌게 하라. 아까 이야기 나는 부분이네요. 바닥에 물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정수리를 누군가 대각선 앞으로 살짝 당겨준다고 상상해보는 거죠. 몸통이 숙여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먼저 나아가니 몸통이 그 뒤를 따라가는 느낌으로요. 지금 사무실에서 이걸 따라해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료랑 눈이 마주쳤네요. 제가 지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머리를 내밀고 있거든요. 청취자분도 주변을 한번 확인하고 따라해보세요. 하하, 그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움직임의 시작점이 허리나 엉덩이가 아니라 머리끝, 척추의 가장 최상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 전체가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4번째, 4단계는 팔은 그저 거들 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팔부터 뻗으려고 하죠. 저 포함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관절을 충분히 접어서 몸통이라는 블럭이 충분히 내려가면 팔은 그저 중력에 의해 어깨에 매달린 밧줄처럼 툭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물건에 닿게 됩니다. 자료의 비유처럼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편 채로 우아하게 하강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아, 독수리의 하강. 네, 목표물을 향해 발톱부터 내미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하강한 뒤 마지막에 발톱으로 낚아채는 것처럼요. 정말 멋진 이미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단계, 전체 동작 연결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멈춤, 방향, 행동이란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려는 그 급한 마음, 그 낡은 습관을 의식적으로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추는 거군요. 네. 아, 나 예전처럼 하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방향. 멈춘 그 짧은 순간에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는 거군요.
목은 자유롭게, 머리는 앞과 위로, 척추는 길고 넓게. 네, 몸에게 새로운 움직임의 지도를 미리 입력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액션. 입력된 지도에 따라서 고관절을 젓고 무릎을 앞으로 부드럽게 보내며 내려갑니다. 이때 허리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요? 물건을 짚고 올라올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힘껏 밀어내려 힘을 이용해서 머리부터 솟아오르듯 내려갔던 길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와, 방금 이 5단계를 쭉 따라해봤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허리는 거의 힘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이 뻐근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제대로 했다는 증거겠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느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자료의 마지막 노트가 떠오릅니다. 허리는 짐을 지는 짐꾼이 아니라 머리와 골반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짐은 튼튼한 엉덩이와 허벅지, 즉 고관절에 맡기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책임의 재분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가 수십 년간 부당하게 지고 있던 그 과도한 짐을 원래 그 일을 해야 할 진짜 주인인 고관절에게 돌려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저마다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맞게 몸을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통증 없이 효율적이고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은 앞으로 무언가를 주울 때마다 자신에게 윙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허리를 굽히지 않아. 나는 고관절을 접는 우아한 사람이야.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당신의 허리를 평생 지켜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부리기라는 하나의 동작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정적인 기둥으로서의 허리와 유연한 경첩으로서의 고관절이라는 원리를 당신의 다른 움직임,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적용한다면 당신의 일상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